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남성은 비슷한 여성보다 10년 더 빨리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45세부터 82세 사이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뇌 부피와 무게 변화, 복부 지방의 부피를 추적하며 심혈관 위험 요인과 지방이 뇌 신경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위험 요인과 복부 피하 지방 조직, 내장 지방 조직 부피의 수치가 큰 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몇십 년에 걸쳐 뇌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시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남성은 55세에서 74세 사이에 뇌 부피와 기능이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이에 반해 여성은 65세에서 74세 사이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0년 더 빨리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기억과 청각, 시각, 감정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며 100년 이상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도 심장병입니다. 심혈관 질환 이외에 비만 역시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였습니다. 비만이 염증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을 일으켜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복부 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뇌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치매를 앓는 사람들은 뇌 부피가 더 작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중년 남성의 심혈관 위험 요인과 비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해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혈관 위험 요인은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이외에 흡연과 과도한 음주, 적절한 운동 및 충분한 수면 부족 등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중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 건강한 식단,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중단하거나 피해 심혈관 위험을 줄이면 치매 유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10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연방상임위원회에서 이민 장관은 내년에 490만여 명의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임시 체류자들은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자진 출국할 것이라는 장관에게 연방보수당은 비자가 끝난 사람들이 실제로 출국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장관은 캐나다 국경서비스국과 협력해 이민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연간 추방 실적은 1,180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민정책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유학생들입니다. 내년 말까지 76만 6천 명의 유학생 비자가 만료되며 이들 중 일부는 비자 연장이나 졸업 후 취업 비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난민 신청이 25만 건에 달했고 이를 신청하는 유학생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 주 안에 난민 제도에 대한 추가 개혁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추방하지 말아라,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등 시위가 벌어졌고 이민자 단체도 우리는 틀었다가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107만 3,400여 명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24일 자료에선 캐나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 정책에 유학생 등 임시 체류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강제 추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 나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 목표도 연간 50만 명에서 내년에 39만 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 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임시 체류자도 2026년까지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제때 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 탓에 빚만 더 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기관 트랜스유니언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소비자 부채는 2조 5천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부채가 더 늘면서 90일 넘게 갚지 못하는 심각한 연체도 지난해보다 거의 2% 증가했습니다. 높은 주택 비용과 치솟은 식료품 가격에 더해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들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소비자인 10대에서 40대 초반의 경우 연체는 더 심각합니다. 또 다른 기관인 에퀴팩스는 신용카드 연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약간의 구제책을 주긴 하지만 신규 이민자와 신용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는 지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퀴팩스에 따르면 3분기에만 130만 명이 신용카드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0.6% 증가했습니다. 기관은 이들 그룹의 부채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체도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차량 구매에 필요한 은행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 자동차 대출은 12%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부채와 연체가 증가하는 데다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자 기관들은 부채가 있는 소비자들은 지출보다 제때제때 갚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 점수를 낮추면서 향후 대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리 조건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관은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23만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차량은 2021에서 2022년형 특정 산타페 SUV와 엘란트라로 캐나다에선 48,500대가 대상입니다. 현대차는 인쇄회로 기판 접합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돼 카메라가 고장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시성이 떨어져 보행자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인지 여부는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에서 차량 식별 번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주는 딜러를 통해 후방 카메라를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보잉 737기 랜딩 기어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경 승객과 승무원 87명을 태우고 퀘벡주 퀘벡시를 출발해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 와부시 공항으로 향하던 NRL 662편은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하자 주 랜딩 기어 하나가 올라간 상태로 몬트리올 미라벨 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됐습니다. 공항 소방관과 수치할대가 활주로로 출동해 탈출한 승객과 승무원들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교통안전위원회가 활주로와 공항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세금 면제로 인해 주에 10억 달러의 세 손실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음 달 14일부터 2달 동안 연방 판매세 5%를 감면해준다고 밝힌 연방정부는 이어 온주와 같이 주정부 판매세를 통합해 HST를 부과하는 주에선 전체가 면제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온주 정부가 어제서야 이 기간 동안 통합세 13%가 적용된 해당 품목들에 대해 모두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발표한 가운데 뉴브런즈윅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이로 인한 세수 손실에 대해
연방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50 수표 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GST 감면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전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연방신민당은 그러나 어젯밤 자유당이 $250 안을 감면과 별도로 분리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서야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전해 14일부터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인들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안에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려하는 비율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50%로 하락했으며 신차 구매 의향은 전년보다 6% 올랐지만 전기차 구매 의향은 이전 18%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공충전시설 부족이 큰 요인으로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크고 이외에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너무 높고 배터리 교체 비용 등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2035년까지 신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고 목표했으나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